1억 2천만 원. 28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1년 3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변호사 내용 증명뿐입니다. 오전 9시 저는 중개업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28년 동안 공단 청사 정문을 드나들던 발걸음과는 사뭇 다른 무게입니다. 형광등을 켜고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책상 위 먼지를 닦아냅니다. 명함 더미는 그대로인데 그걸 받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지만 아무도 이 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동네 슈퍼 주인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힐끗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부동산이나 한다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단 직원증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1997년 32살의 나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단 직원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철밥통을 잡았다며 친척들에게 자랑하셨죠.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병가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8시 50분에 사무실 책상에 앉는 것이 제 루틴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연금급여 산정과 민원 상담이었습니다.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 지급률을 계산해서 수급자들의 연금액을 확정하는 일이었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서류를 검토했고 민원인들에게 복잡한 연금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잘못 계산하면 민원이 들어왔고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중했고 꼼꼼했습니다. 승진도 순탄했습니다. 9급에서 시작해서 7급, 6급을 거쳐 48배 5급 사무관이 되었고 55세는 4급까지 올랐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빠른 편이었죠. 상사들은 제게 일을 맡기면 믿고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배들은 박 사무관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정확하게 매달 25일에 통장에 찍혔습니다. 4대 보험은 완벽했고 퇴직금도 법정 적립률대로 쌓여갔습니다. 명절 보너스와 여름 휴가비도 빠짐없이 나왔죠. 아내는 가계부를 쓸 때 제 월급만큼은 변동이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두 딸아이를 대학까지 무리 없이 보냈고 아파트 대출도 50대 중반에 모두 갚았습니다. 2021년 가을 제 60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 퇴직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고 국민연금도 65세부터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을 석 달 앞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공단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동기 하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남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한 달에 수수료만 1,000만 원씩 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2021년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사이에 20%씩 뛰었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부동산 호황 소식이 나왔죠. 중개사들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매매 한 건당 평균 수수료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한 달에 5건만 성사시켜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세나 전세까지 합치면 3천만 원도 가능했습니다. 1년이면 2억 원 이상의 수익. 제가 공단에서 받던 연봉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연금 급여를 계산하면서 소득, 기간, 이율, 할인율 같은 복잡한 수치들을 매일 다뤘습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매매가, 전세가, 대출 한도, 이자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사무관 출신이라고 하면 숫자에 밝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치킨집이나 카페처럼 요식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품격도 있어 보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퇴직하고 부동산 중개업 한번 해볼까 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부동산이에요? 당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중개사들이 돈 쓸어 담고 있어. 나는 숫자도 잘 보고 공무원 출신이라 신뢰도도 높잖아. 게다가 손해볼 일도 없어. 권리금 주고 가게 인수하면 나중에 그대로 팔 수 있고.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퇴직금 통장에 찍힌 1억 5천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강남 외곽 지역의 중개업소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시장의 정점에서 저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2022년 2월 저는 강남구 외곽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를 인수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권리금으로 8천만 원을 지불했고 인테리어에 4천만 원,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박정민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에는 전 국민연금공단 사무관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법령집과 시세 자료를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개업 첫날 화환이 10개쯤 들어왔습니다. 공단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죠. 박 사무관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첫 한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명함을 가져갔습니다. 월세 매물 2건을 중개했고 작은 오피스텔 매매도 1건 성사시켰습니다. 수수료로 4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대료 300만 원을 내고 나면 150만 원이 남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3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물 문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가격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집주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작년보다 더 올려서 내놔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그러던 4월 어느 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야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 투기 지역 추가 지정. 제가 개업한 이 동네도 새로 지정된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매물 문의도 없고 매수 상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단골 고객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관님, 저 은행 갔더니 대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원래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집을 못 사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됐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곧 풀릴 겁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고 월세 중개 몇 건으로 겨우 임대료를 메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정부가 시장을 이렇게 얼려놓을 순 없어. 곧 풀린다. 나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제 확신과 달리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져 갔습니다. 7월이 되자 통장 잔고가 위험 수위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업 이후 5달 동안 매매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중개로 번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여기서 사무실 임대료 300만 원, 전기세, 통신비, 광고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20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가를 돌며 명함을 돌렸고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 국민연금공단 사무관 출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상담.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슈퍼 주인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집을 사요? 다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사무관님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300만 원 나갔네요. 수입은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숫자를 안다면서요? 28년 동안 연금 계산하고 그랬다면서요? 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얼어붙는지, 왜 정부가 이토록 강하게 규제를 밀어붙이는지. 제가 평생 다뤄온 숫자들은 정해진 공식과 법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달랐습니다. 정책 하나에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혔고 사람들의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되어 모든 계산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8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지인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공단 시절 민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었죠. 사무관님, 제가 믿고 여쭤보는데요. 지금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떨어질까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저점일 겁니다. 더 떨어지긴 힘들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무관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죠. 그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볼 수 있는 매물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매매 계약 성사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분께 적당한 매물을 찾았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 시세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더 떨어질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분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정부가 계속 규제한다던데요. 저는 공단 사무관 시절에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일시적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에요. 제가 28년 동안 숫자를 다뤘는데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결국 그분은 계약하셨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400만 원.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수입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시장은 더욱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고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사신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평형대가 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500만 원 하락한 겁니다. 11월에는 5억 7천만 원.
12월에는 5억 5천만 원. 석 달 만에 1억 원이 빠졌습니다. 2023년 1월 어느 날 오후 그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무관님, 제 아파트가 지금 5억에 나왔던데요. 저는 6억 5천에 샀는데.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회복될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시적이요? 벌써 4개월째인데요? 저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제 월급이 350만 원인데. 사무관님이 지금 사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더 떨어질 여력이 없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와이프가 매일 부동산 시세 검색해요. 애들 학원비도 끊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다 사무관님 믿고 산 건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못 읽으셨다고요? 사무관님, 저 지금 5천만 원 손해본 상태예요. 5천만 원이요?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사무관님은 수수료 400만 원 받으셨죠? 좋으시겠네요. 저는 5천만 원 날리고 사무관님은 400만 원 버시고. 참 공평하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세탁소에서, 약국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공무원 출신이라고 믿고 집 샀다가 큰일 났대. 5천만 원 날렸다던데. 역시 공무원들은 세상 물정 모른다니까. 명함을 돌리러 다니던 상가 주인들은 이제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고객들은 제 명함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공단 출신 맞으세요? 소문 들었는데. 저는 더 이상 제 경력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월 어느 날 그분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원이나 징계를 받은 적 없는 제가 이제는 소송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서류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명함들, 울리지 않는 전화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게 박정민인가? 2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박 사무관이 맞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은 시장도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타이틀, 28년 경력이라는 허울, 그것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 하지만 시장 앞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님의 5천만 원을 날린 저는 이제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중개업소 문을 닫았습니다. 1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을 주고 인수한 가게는 4천만 원에 겨우 넘겼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들은 고물상에 팔았고 간판은 철거업체에 맡겼습니다. 최종 정산을 해봤습니다. 투입한 돈 1억 5천만 원, 권리금 회수액 4천만 원, 중개 수수료로 번 돈 1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15개월 동안 매달 나간 생활비까지 포함하면요. 지금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9시에 도서관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신문을 읽습니다. 경제면 부동산 기사는 이제 안 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싸와서 도서관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오후에는 역사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6시에 도서관이 닫히면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가끔 길에서 공단 동료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돕니다. 박 사무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날리고 소송 위협받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지낸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앉아서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61살 나이에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공단에서 받을 퇴직금으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는데 제 오만이 아내까지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 동안 숫자를 다뤘습니다. 연금 계산에서 단 1원도 틀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시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안다는 것과 시장을 읽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공식이 정해진 세계와 변수가 무한한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조직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저 초보 사업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초보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제 경력이 저를 과신하게 만들었고 그 과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쳤으니까요. 퇴직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30년 일하셨다고 해서 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월급쟁이와 사업가는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시장은 정책 하나에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제가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요. 저는 지금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200만 원. 제가 28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대가입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조촐하게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않을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면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1억 2천만 원은 잃었지만 더 큰 걸 잃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건강도 남았고 아내도 곁에 있습니다. 사무관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나니 그냥 평범한 60살 박정민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허울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을 얕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으로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박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